그러면 지금부터 회장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돌려놓고 이쪽으로 좀 향해 앉아주세요. 이번 여러분께서 종합상사 해외 신년회의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많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또 새로운 계획 아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할 것을 충분히 잘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가 금년에 현대 종합상사가 하는 일은 현대 전체의 해외 수출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것을 발전시킬 뒷받침을 위해서 국내 모든 산하, 중공업, 건설 모든 산하 회사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모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울산 이 방향에서 일을 하는, 이 지역에서 일을 하는 주역님들하고 해서 활동하는 현대 종합상사 모든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회사의 금년도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세운 방향이 현재 세계 경제 어려운 속에서 필연성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대가 후퇴하고 현대가 후퇴하면 한국 경제가 후퇴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한국 경제는 작년에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물가의 안정, 고용의 안정, 그리고 다소 적으나마 수출의 증대, 그리고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도 다소 우리는 6%는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는 금년에 어떤 사람들은 세계 경제가 다소 풀릴 거다, 무역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볼 적에 금년에 무역이 좋아질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모든 학자들의 예측대로 세계의 무역이 2~3% 성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의 각국 경제가 2~3% 성장했다 그래서 세계의 무역이 2~3%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라기 어려운 일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자국의 실업률 때문에 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 무역의 장벽은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같이 외채의 빚이 많고 외채의 그 높은 아직도 그 수많은 금리를 무는 몇십억씩 외채의 금리를 물어야 할 한국이 수출을 증대하지 않고 한국이 발전할 수 있냐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발전하는 길은 그냥 마음속으로 금년에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이러한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 작년보다 여러 가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혜를 발동해가지고 우리는 생산 원가를 작년보다 큰 중화공업 제품은 5%에서 10% 전후 그 생산 가격을 낮추기 전에는 이 어려운 세계의 무역 시장에서 우리가 신장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의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만 가지고 우리가 원가를 5% 내지 10% 낮출 수 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영 측면에서 전체를 훑어가지고 모든 우리가 관리비에서부터 모든 인원에서부터 감축 운영을 하고 감축 인원과 모든 여건을 감축시키면서 그 속에서 생산성을 올리고 기술의 개발로다가 고용, 작업 인원을 축소시키면서 향상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냐 하면은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자, 각층의 기술자들이나 관리자들이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어려운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래야 현대가 자동차니 선박이니 이런 중공업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은 사실은 극단적인 경쟁 속에서 있다고는 하지만은 오늘날 이 전자산업 분야, 이 분야 사람들 경쟁에다 대면 우리는 너무 안일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전자산업 분야처럼 새로운 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전자산업이 새로운 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기술의 개발로 상품가의 절하, 물품의 고도화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그 심렬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조선이든 자동차든 또는 기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5%, 10%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첫째 우리가 인원에 있어서 현재 우리는 모든 인원을 현재 인원에서 그 일을 해 나가면서 10% 내지 20%를 절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각 분야별 지원부서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총무부서에서부터 관리 운영 분야, 격리, 자재 모든 지원부서가 20%를 인원을 절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절감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건설은 이미 그것을 다 시작을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현장 인원도 모든 사람을, 이를테면 지원 인원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를테면은 과거에 5사람이 하던 것을 4사람이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과거보다 그 대신에 실질적인 생산 원가 절감을 2를 더해서 올릴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굳이 똑같은 인원 가지고 생산성, 생산 원가의 절감을 20% 할 수 있다면 굳이 인원을 절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와 같은 능률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이 지원부서의 모든 인원은 20% 인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를테면 생산 원가의 절감이다. 지원 관리비 절감. 이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울산 지역에 있는 여기 중역들 모든 회사가 부서 하나하나 전부 훑어가지고 그 지원 인원을 5사람이 하던 것을 4사람이 할 수 없느냐. 20%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지만 평균해서 또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 30% 절감할 수 있다. 어떤 거는 아무리 굴려봐도 이 종형 입체로 모든 것을 뜯다 본 적에 그만큼 절감할 수 없는 것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 부서를 맡은 책임자의 역량과 또는 이 어려운 시대를 분발하고 우리가 모든 금년에는 같은 모든 제품의 원가를 10% 전후 절감하려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건설도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말 연시를 이용해서 가장 현장이 많은 우리가 일학 쪽에 금년에 한 20억 기약을 가지고 있고 한 12억 소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 현장을 아주 정력적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거기 가서 하루에 한 2,000리씩 여행을 하면서 아침 3시에 일어나서 2시간 회의하고 그리고 조반을 먹고 하루 2,000리씩 여행을 하면서 하루 2번, 3번 회의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현장 시행도 5%, 10%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소화하는 현장에서 5% 내지 10% 절감을 하면은
5천만 불 내지 1억을 더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금년에 현대건설이 20억 소화한다면은 1억 불 내지 과거보다 2억 불을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게 해낼 수 있다 하는 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는 현장화되면서 모든 소장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기업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부지런하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것은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회장이면 회장 가장 윗사람은 가장 크고 좋은 방을 주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소중하기 때문에 안전한 차를 주기 위해서 큰 차를 주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그 가장 모든 그 휴화에는 어느 직원보다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무실의 환경 모든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위에 앉아서 그 자기의 주어진 그 기업이 주어진 그 가장 많이 일을 하도록 주어진 그 여건을 가장 많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일을 하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줄 가치가 하나 더 없는 것입니다. 나는 현장 소장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숙소에서부터 모든 것을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가 여건을 갖추어져 있고 그 기업이 여건을 갖춰져 있다. 그런데 다른 밑에 사람하고 똑같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똑같이 일을 한다면은 그 윗사람으로 아무 가치적 존재가 없다. 이것은 한국이 오늘날 세계의 어려운 속에서도 제2 도약을 하자 하는 데 있어서 제2 도약은 하자고 말만 해가지고 제2 도약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그 부서의 사람들이 제2 도약을 할수록 그 부서의 책임자들이 그것을 몸소 실천을 해야지 합니다. 우리는 해외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윗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즉각 그 밑에 전달되어 가지고 그 기업은 현상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든 기업한테 세계의 기업한테 뒤떨어지고 결국은 어려움에 빠지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은 모든 윗사람들이 기업의 윗사람들이 우리가 회사하면 회사의 사장 또는 지점하면 지점장 그리고 우리가 그 주재원 있는 데는 두 사람 있으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윗사람 된 사람들이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아주 새롭게 늘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2 도약은 성취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그리고 윗사람으로서야 그 자기 휘하에는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발전하도록 자기가 지도를 하느냐 하는 그 생각이 해해져 있다고 하면은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없고 그 국가는 제2 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의 책임은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책임보다는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모든 부재한 사람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고 기업의 모든 윗사람은 그 밑에 사람들한테 밑에 사람을 발전시키는데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직장은 우리는 생활에 번거진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직장은 그 개개인의 발전의 번거지가 되어야지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다니까 하루 1년이 가고 한 달이 가고 하루 1년이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나이는 먹었지만 아무 발전한 게 없이 그 후배들한테 현실적으로 모든 모범을 보여주고 발전을 이끈 아무 그것 없이 세월을 보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연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자기 모든 행동이 그 후배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해서 그 어떻게 많은 후배를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느냐가 우리의 생활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웃사람들이, 위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잘만 하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세계의 모든 어림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국민이요, 발전할 수 있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 기능 올림픽에서 한국의 기능자들이 세계의 재패를 연 4년을 했습니다. 세계의 기능 올림픽에 과거에 독일이